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괴물 한 분 모시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괴물이 있습니다. 먼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괴물들. 그러니까 애초부터 못된 사람들, 남을 괴롭히고 때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세상 환경과 타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후천적인 괴물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착한데 어릴 때 폭력적인 아버지를 보면서 자라가지고 똑같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하는 그런 후천적인 괴물이 있는데, 이번에 모셔온 분이 딱 후자예요. 일단 보고 얘기합시다. 제목: 마누라가 저를 팹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팼는데 이런 저를 마누라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이렇게 제 인생만 다 조진 것 같아요. 원제: 남편 인생을 망가뜨린 아내. 먼저 자극적인 제목으로 쓴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많은 분들이 봐주실 것 같아가지고 여하튼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인생 망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싸우다가 아내가 여기다 글 한번 써보라 해가지고 쓰는 건데, 그래서 최대한 아내의 입장도 반영해가지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쓸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뭐든 좋으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저는 마누라하고 결혼 1년차 부부이며 지금은 물론 결혼 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왜 결혼했어? 그 이후로 이런저런 여러가지 일이 있는데 뭐 성격적인 부분이 안 맞았던 이유가 제일 크다고 봐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저희 둘 다 그렇습니다. 성격이 많이 더럽죠. 그지 같아요. 다만 아내는 저보다 말을 잘하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언변을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저는 말주변이 없고 특히 싸움을 하게 되면 말을 정리해서 하는 걸 정말 못합니다. 여튼 연애 때부터 아내는 저를 좀 답답해했고, 그러다 짜증이 나면 장난식으로 머리를 친다든지 아니면 팔, 다리, 온몸을 꼬집곤 했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강도가 세져가지고 나중에 대놓고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남자라고 안 아픈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참는 거죠. 특히 방심하고 있다가 풀파워로 명치 같은 데 맞으면 숨이 턱 막히고 조상님 보는 건 똑같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사람을 팼는데요. 처음엔 계속 맞았죠. 그런데 나중 되니까 이게 한계가 오는 겁니다. 특히 명치나 다른 기타 급소, 알 같은데, 그리고 머리 같은 거 팍 맞으니까 순간 사람 눈이 확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 저도 똑같이 아내를 때렸고 이 문제로 이혼 얘기까지 오갔으며 법원도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러다 극적인 화해 후에 다시 잘해보기로 했죠. 그 이후 아내는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그 대신에 욕을 합니다. 그것도 엄청 심한 쌍욕을 해요. 이유: 제가 좀 짜증나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아내 혼자 짜증을 낼 때도 있고, 그런데 솔직히 왜 짜증을 내는 건지 저는 아직도 그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행동이나 말투가 답답하고 거슬리는 그런 거라 보는데요. 문제는 욕이 너무 심해요. 혼자 중얼거리듯, 그러나 다 들리게끔 병신 같은 놈, 신발 새끼, 이런 쌍욕을 합니다. 아니 차라리 대놓고 하든가, 이게 더 기분 그지 같아요. 여하튼 저 역시 이게 막 쌓이다가 폭발을 했고 끝내는 격분해가지고 아내를 때렸어요. 그리고 아내는 이런 저를 경찰에 신고했죠. 솔직히 폭력을 행사한 건 잘못이지만 애초에 아내가 먼저 쌍욕을 해서 그런 건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야 신발, 나는 혼자 중얼거리지도 못하냐? 직접 대놓고 욕을 퍼부은 것도 아닌데 왜 때려? 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 이거 예전에 네가 했던 말 아니냐? 등등등 이런 소리를 하면서 본인의 경찰 신고가 정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아내의 경찰 신고 사실이 저희 직장에 알려지면서 인사 고과에 불이익이 생겼고, 그렇게 결과적으로 저는 동기들에게 승진이 밀리는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인생 망했죠. 게다가 폭행남이라는 안 좋은 소문도 돌아요. 마누라 팼다고. 물론 아내는 이런 결과를 의도한 건 아니었고 그런 만큼 피해를 입혀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폭력을 먼저 행사한 건 너니까 반성해라. 결국 이건 네 탓이야. 이런 입장인데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 거론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싸움을 하게 되는데 맨날 싸워요, 맨날.
아내가 그럽니다. 아니 왜 자꾸 그걸 물고 늘어져. 그래 네 일은 안 됐다 안 됐는데 결국 그게 다 뭐야. 나를 때려가지고 그리 된 거 아니냐고. 그런 만큼 만약 나를 때리지 않았다면 당연히 생기지 않았을 일이야. 솔직히 나한테 미안해야 할 일도 아니라고 보는데 나는 하나도 안 미안해. 딱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잠도 못 잡니다. 아니 먼저 쌍욕을 하고 비난을 한 건 아내인데 그래도 무조건 때린 것만이 잘못이라고 해요. 야 그럼 너는 길 가는 사람이 너한테 욕했다고 때리냐? 그거 때리면 어찌 되냐? 폭행죄야. 이럽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야 그럼 예전에 네가 나 때린 건 뭐냐? 했더니 그때 신고를 안 한 네가 등신이지 라고 해요. 그리고 잘해보기로 한 이후 자기는 때린 적이 없다며 그냥 저 혼자만 쓰레기로 만들어버립니다. 진짜 빈말 아니고 저도 신고를 했어야지 싶어요. 정말 소문나고 인생 다 망한 기분에 너무너무 억울한데 아내는 맞은 본인만 불쌍한 피해자라고 해요. 왜 저만 쓰레기가 되는 건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묻자 됐던 거고 글을 올리게 됐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끝으로 보시기 쉽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연애 때부터 신혼 때까지 아내가 남편을 때렸습니다. 결국 폭발한 남편도 아내를 때렸죠. 이혼 얘기가 나왔으나 극적인 화해를 했고 그 이후 아내는 폭력 대신 쌍욕을 했으며 남편은 그런 아내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일로 인해 남편은 직장에서 인사고과 불이익과 소문을 달고 살아요. 쓰레기라고. 남편은 이런 아내가 너무나 원망스러운데 아내는 계속 지긋지긋해하며 본인은 불쌍한 피해자라 하면서 남편은 폭력을 행사한 쓰레기이자 이 모든 일의 원흉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런 걸 쓰는 거 너무 부끄럽고 또 저나 아내나 독인 객인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억울해서요. 물론 제가 잘못했다고 하신다면 제 스스로 반성할 생각이니까 부디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끝으로 하나만 더. 아내가 쓰라고 해서 쓰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제가 말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폭발하고 소리 지르는 거 그게 혐오스럽다고 하네요. 참고로 연애 초반엔 아내가 때려도 그냥 맞았었는데 점점 폭력이 세지니까 저도 결국 소리를 지르고 폭발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습관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트러블이 생겨도 참지를 못하고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져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내가 물론 저도 잘못했지만 아내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미안해하며 그렇게 해서 제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단 하나도 없고 무조건 자기는 피해자 그러면서 오직 저 혼자만 쓰레기로 만드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억울하고 또 힘든 겁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그냥 이혼하세요.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는 딱 그런 사람들 같은데 그렇게 계속 같이 살다가는 나중에 분명 누구 하나 죽어나갈 겁니다. 남들하고 있을 땐 멀쩡한데 둘만 붙여놓으면 너무 안 좋아. 개 시궁창이 되는 부부나 커플이 있거든요. 님들이 딱 그런 것 같네요. 빈말 아니고 종국에 가서 살인 날까 무섭습니다. 어차피 애도 없는 것 같은데 이혼하고 각자 사세요. 2번 저 아줌마가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데 언어폭력도 폭력입니다. 제목에 남자 인생 망쳤다 라고 했는데 솔직히 지금이야 뭐 직장 인사 고과 불이익 정도지만 시간 지나서 지금보다 더 교묘하고 자극적으로 언어폭력을 쓰게 되면 우발적인 살인도 날 수 있는 딱 그런 지경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정말로 남자 인생 망가지는 거죠. 여자는 말 그대로 죽는 거고. 지금 봐봐. 아내의 궤변에 완전 휘둘리고 있잖아요. 이쯤에서 각자 따로 갈 길 가야 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이게 문제인 단계는 벌써 지나갔어요. 당신들 그러다가 진짜 뉴스에 나온다고. 3번 이혼하세요. 여자가 이상해요. 욕하고 때리고 정상적인 여자는 아닙니다. 딱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은데요. 대댓글 그렇죠. 말빨 딸리는 남편을 말로 밟아버리고 분명 지가 원인 제공을 했음에도 그 말빨로 남편만 쓰레기 가해자로 만드는 가스라이팅. 물론 폭력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지가 때린 거랑 언어폭력한 건 뭔데. 아우 진짜 그지 같고 나쁜 년이야. 2번 아닌데 내가 보기엔 남편이 100만 배는 더 이상한데 결혼 전에 좀 처맞은 걸로 지금까지 지랄하고 지금은 또 아내가 안 때리는데 지 혼자 때렸잖아. 거기다 소리 꽥꽥 지르고 남편이 정신병자죠. 아내를 여자를 때리다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3번
아니 이건 또 뭔 개소리야. 결혼 전 처맞았으면 뭐 계속 처맞아야 하는 거냐? 그리고 뭐 그걸로 왜 아직까지 지랄하냐고? 너 지금 그 소리 왕따 일진 피해자들한테 그대로 얘기할 수 있냐? 이미 다 지난 옛날 일인데 왜 아직도 지랄이냐고. 만약 할 수 있다면 지금 네가 하는 그 말 나도 인정한다. 4번. 남자가 지금도 계속 때리는 거 물론 나쁜 거죠. 허나 그 이전에 저 사람을 누가 저렇게 만들었는지 그 역시 분명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무조건 때린 남자만 쓰레기로 모는 것들이 있네요. 진짜 내 눈을 의심했다. 5번. 남자 여자를 떠나서 상대방을 극한으로 몰아가며 결국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미친 것들이 종종 있는데 걔들 특징이 이래요. 본인이 되게 똑똑하고 말을 잘하며 그래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줄 아는데 아니죠. 보니까 딱 저 여자가 그 짝이야. 저기요 남편분 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이혼하세요. 그러다가 님 살인자 돼요. 6번. 둘이 이미 바다까지 갔는데 뭐가 그리 무서워서 이혼을 망설이고 있는 겁니까? 아저씨 당신 이러다가 나중에 뉴스에 나와요. 당신이 죽이든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 해서 말이죠. 7번. 부부나 연인들 중에 이런 관계가 가끔 있죠. 평소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둘이 붙었다 하면 밑바닥을 보이고 끝장을 보자는 식으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커플들. 그리고 우린 이런 사람들을 두고 서로 상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먼저 때렸든 또 누가 먼저 욕을 했든 등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미 둘 다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추해지지 말고 이혼하세요. 8번. 심리학적으로도 이거랑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남편한테 맞을 때까지 말로 남편을 때리는 아내. 말 그대로 주먹을 부르는 아가리. 이건 그러니까 쓰니 아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때릴 때까지 계속 끝까지 자극을 하고 그렇게 결국 상대방이 폭발해서 때리면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그런 거지 같은 것들. 남편분의 변화나 현재 상태에 너무 이해돼요. 아내의 친정 가정 환경에 분명 폭력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그런 여자랑 같이 살면 미쳐요. 그러니까 이혼 강추합니다. 왜? 이거 못 고치는 거거든. 답이 없어요. 그러니 남은 인생을 위해 이혼하세요. 그게 쓰니를 위해 쓰니가 사는 길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선천적인 괴물 그리고 지금처럼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후천적인 괴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한 가지 괴물이 더 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얼굴 괴물. 그게 누구냐? 바로 접니다. 저는 이 얼굴 때문에 경찰한테 불이익을 받은 적이 되게 많아요. 이게 한 번은 옛날에 그 밤에 마트에 뭘 사러 갔는데 술 취한 아저씨가 저한테 시비를 걸고 결국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렸는데요. 맞은 나는 멀쩡한데 때린 지는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가해자 아니야?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차 타고 가는데 경찰이 저를 세웁니다. 그러더니 내리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 이 차 어디서 훔쳤어? 이거 거짓말 같습니까? 옆에 증인 있습니다. 증인. 맞지? 맞다고 합니다. 그렇다고요. 아무튼 이거는 서로 상극인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합니다.